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요.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악인에게 응당한 벌을 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내 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검게 타들어가는 불꽃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기를 지옥으로 몰아넣어 죽인 남자를 이 세상에서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이라면 의뢰인의 왼팔이 팔꿈치 밑으로 잘려나간 것이다. 앉을 때 무의식적으로 위의 팔을 움직였어. 절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외람되지만 그 팔은 이 팔 말씀인가요? 그놈들 때문에 잃은 거예요. 내가 묻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이름은 타카나시. 그녀에겐 3명의 가족이 있었다. 짠! 드디어 새 차 뽑았다. 차다. 멋지다 여보. 동창이었던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 잘했다 아빠. 이거 영광인걸? 가족들과의 생활은 몹시 행복했다. 의뢰인의 가족은 차를 타고 첫 가족여행을 떠났다. 자, 다 같이 할머니네 가자. 가서 바비큐를 하자. 하지만 여행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지옥이었다. 의뢰인의 본가로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데 도중에 편도 1차선의 좁은 고갯길을 통과해야 한다. 의뢰인의 가족이 그 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왜 오니 유타? 기저귀 갈아줄까? 여보, 어디 차 세울 데 없어? 운전하면서 차 세울 곳을 찾던 중 저기 주차장에 세우면 되겠다.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중의 식당을 발견했다. 옳지, 착하다 착해. 그곳에서 기저귀를 갈아주자 아기는 울음을 그쳤다. 그런데 다시 출발하려 하자 이거 참 난처하네. 차를 저런 데 세워두면 어떻게 나가라고. 한 대의 차가 출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차 빼달라고 해야겠다.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응, 조심하고.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차 좀 빼주시겠어요? 응. 상대 차주는 척 보기에도 질이 나쁜 남자였다. 그래. 잠깐 기다려. 그런데 의외로 남자는 남편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한 남자의 태도에 남편은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남자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뒤 의뢰인 일행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무렵 어? 뭐야? 무언가가 백미러에 비쳤다. 방금 전 입구를 막고 있던 바로 그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차는 클락션을 빵빵 울려대며 뭐야? 그냥 앞질러 가면 되지. 왜 저래? 의뢰인의 차를 바짝 따라붙어왔다. 이윽고 충돌하기 직전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는가 싶더니 아니, 위험하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의뢰인의 차에 위협을 가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차 안에는 혼란에 휩싸였다. 저걸 어떻게 떼어놓는다. 여보, 나 무서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이러다가 진짜 부딪히겠어. 남편은 사고를 모면하고자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상대의 차는 스포츠카였다. 더 밟아, 더 모조리들아.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남자의 차는 금방 따라붙었다. 저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경찰에 신고를. 엑셀을 밟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파탄이었다. 야! 남편은 미처 몰랐었다. 야! 눈앞에 돌연 그 커브길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말이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제발. 야! 남편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이미 속도가 붙을 대로 붙어버린 의뢰인의 차는 무정하게도 가드레일을 뚫었다. 도로를 이탈한 의뢰인의 차는 경사면을 튀어올라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상대 차주는 거부도 제대로 못 꺾는 머저리 같으니 그 정도 실력으로 이 산길을 달리시겠다. 어림없는 소리지. 거북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사고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천만다행으로 의뢰인은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엔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앞유리를 깨부수고 들어온 나무에 몸을 관통당한 남편이 숨을 거둔 것이다. 그리고 어린 딸도 과다출혈로 사망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물론 의뢰인도 무사하지만은 않았다. 뒤틀린 자동차 뼈대와 시트 사이에 왼팔이 끼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참상 속에서 누구도 살아남기란 불가능할 터였다. 여기서 죽는 걸까? 그래도 가족과 함께라면 의뢰인은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목소리가 의뢰인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렸다. 놀랍게도 이 참극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갓난아기 유타였다. 당장이라도 꺼질 듯한 가냘픈 울음소리. 살아있어. 그 소리에 다치기 직전이었던 의뢰인의 의식이 또렷해졌다. 그와 동시에 모성이 끌어올랐다. 넌 반드시 살려줄게. 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이윽고 의뢰인은 이 안에 있을 텐데. 발밑에 있던 바비큐 세트 상자에 손을 뻗었다. 그 안에 꺼낸 물건의 정체는 바로 찾았다. 조리용 식칼이었다. 의뢰인은 숨을 고른 다음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식칼이 향한 곳은 틈새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왼팔이었다. 유타, 엄마가 살려줄게. 엄청난 고통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 아기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왼팔을 절단했다. 이제 괜찮아, 아가. 그리고 최소한의 지혈을 한 후에 아기를 구출했다. 딸과 남편을 두고 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사케, 미안. 의뢰인은 어린 생명을 살리고자 결단을 내렸다.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데다 왼팔에서는 피가 솟구쳤다. 누가 좀 살려주세요. 아기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기를 위해 걸음을 내디뎠다. 겨우 차두가 있는 곳까지 당도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정신을 잃었다. 비바, 괜찮아? 아기? 때마침 지나가던 여성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병원에 실려갔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여긴 다행입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왼팔이. 맞다. 내가 스스로 잘랐었지. 다음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스친 건 제 아기는 어떻게 됐죠? 데리고 도망친 아기의 존재였다. 하지만 의사가 구한 것은 아기라면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탓에 의식불명 상태로 추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무나도 비정한 현실이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예기치 못하게 잃었으니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는가. 왜 내 가족이 왜 이런 일을?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당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몸은 도저히 움직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만나러 가볼까? 직감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후 병원에 나선 의뢰인은 명함에 적힌 주점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서 와요. 그 몸으로 용케 찾아오셨네. 안녕하세요. 주점의 마담이 입을 열었다. 욕 봤어 정말. 난 뒷세계의 정보통이야. 범인에 대해 알고 싶겠지? 의뢰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
알고 계신가요?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의뢰인이 바람하지 않는 정보였기 때문이다. 마담의 말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은 우라베라는 남자였다. 나보다 빠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라베는 폭주족 계통의 한글의 조직 은하주행회의 리더라고 한다. 대부분의 조직원이 폭주족 출신으로 빠르면 장땡이야. 더 세게 밟아, 더 세게. 아직 폭주족 시절에서 탈피하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놈 투성이다. 놈들은 산을 질주하는 스피드광이었다. 보스, 산미치광의 실력을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자신들의 구역으로 삼은 산길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를 발견하면 비켜, 느려 터져가지고. 미친 듯이 뒤쫓아가곤 했다. 그리곤 상대의 차를 갓길로 몰아넣어 돈 있으면 내놔. 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봐주세요. 바로 공갈로 넘어가 돈을 갈취했다. 그쪽 차를 쫓아갔던 이유도 아마 공갈이 목적이었겠지. 그치만 워낙 좁은 산길이라 뒤쫓아오는 차에 놀란 나머지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람이 종종 나와. 그 산길은 타지에서 유입되는 유통의 요충지 중 하나였다. 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싶어? 놈들은 길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점령한 채 답답해서 진짜. 짐 내려놓고 가라. 알겠습니다. 물품까지 약탈하고 있었다. 그 탓에 물류가 정체되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커피 뚫어지게 마셔볼랬더니 술이 왜 안 오는 거야? 짜증나네. 무섭다. 레몬 샤워 한 잔에 꽐라대면서. 진상을 들은 의뢰인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경찰은 못 들라는 거야? 그 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놈들이라 그런지 경찰도 애를 먹고 있다나 봐. 이윽고 마담은 의뢰인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게. 악인을 상대로 누구보다 잔혹해지는 복수 전문가를.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설명을 마친 의뢰인은 바닥에 엎드리곤 머리를 조아렸다. 이주인 씨는 그 어떤 악인도 단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다카나시 씨. 이윽고 의뢰인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다. 그날은 가족끼리 처음 드라이브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 차를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런데 그놈들 때문에 제 보물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무 죄도 없는 내 가족들은 죽었는데 왜 그 쓰레기들이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의뢰인은 내게 애원하며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손과 더불어 절단된 왼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제가 책임지고 범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살고 싶었는데. 이 통안의 목소리를 거두고 악인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의뢰인이 가르쳐준 범인의 정보를 토대로 그 산길에 올랐다. 다 큰 어른이 폭주족 노름이라니 별 쓰레기가 다 있네요. 목적지인 폐건물에 도착한 나는 저 사람은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과 조우했다. 모리와카 토시로, 무트파 조직 교구쿠구미에서도 가장 위험한 남자다. 누구야? 내 술자리를 방해한 녀석이 확 회를 떠버릴라. 페카를 들고 스쿠터를 타다니 정말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놈이다. 저자가 내 일을 방해하게 될 순 없다. 모리와카, 여기서 뭐라는 거지? 박치기 챔피언이다. 말을 걸자 모리와카는 어쩐지 기쁜 듯한 얼굴로 이쪽을 돌아보았다. 술을 주문했는데 이 산을 점령한 어떤 머저리들 때문에 술이 안 왔지 뭐야? 그래서 전원 포를 떠버리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상한 건 여전하군. 하지만 나는 의뢰를 받고 움직이는 놈. 잔챙이들은 회를 치건 포를 뜨건 상관없다. 그치만 우두머리인 우라벤만은 양보 못해. 왜? 왜냐고? 피해자 유족들의 한이 내 어깨에 짊어져 있으니까 방해하는 놈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눈은 작은데 안광이 무시무시하네. 좋아, 큰형님한테 혼나니까 한 놈은 양보해 줄게. 모리아카는 실실 웃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우리는 우라베의 아지트를 습격했다. 쓰레기 여러분, 저 세상으로 갈 시간이에요. 내가 술을 못 마신 이유가 바로 니놈들이랬다. 뭐야 저것들은! 머리 아크다! 기습을 당한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라니 이놈들의 수준도 알만하군. 그 틈을 놓칠 만큼 모리아크는 만만한 사내가 아니다. 민머리로 만들어주마. 모리아크는 즐거운 듯 적의 머리를 회칼로 절단했고 넌 대머리가 되어라. 그 탓에 머리 없는 인간이 대량 생산되었다. 모리아크는 상식을 벗어난 광기를 선보였다. 빌어먹을 저 미친놈을 무슨 수로 상대해? 조조해진 우라베는 동료들을 버리고 이미 밖으로 뛰쳐나간 뒤였다. 차만 타면 내가 이기는 거야. 누가 날 따라잡을 수 있겠어? 재미있군.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볼까? 나는 우라베가 차를 타도록 유도한 다음 바이크를 타고 뒤를 쫓았다. 우라베에 대한 정보를 읽던 나는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다. 이 스피드로 고갯길을 넘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겨우 이 정도인가? 놈의 가짜는 자존심을 확 꺾어줄 작정이었다. 놈이 자신만만해하는 스피드라고 해봐야 결국 공공도로를 질주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별거 아니군. 아니, 바이크로? 진짜 운전 테크닉을 아는 자의 적수는 되지 못한다. 나는 우라베를 단숨에 추월했다. 분한가? 그럼 날 잡아봐라. 저 자식이! 놈을 도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우라베는 쟤까지 꽤 감히 날 우습게 하라! 오기에 차서 더욱 악셀을 밟았다. 하지만 승부에서 냉정함을 잃는 것은 치명적이다. 이미 이놈의 패배는 확정됐다. 이 트랩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내가 도로를 향해 던진 것은 미국 경찰 등이 도주 차량을 포획할 때 쓰는 가시 트랩이다. 트랩 위를 차가 통과하면 차 타이어가 단번에 터지게 된다. 그리고 운전이 불가능해진 틈에 도주자를 포획하는 것이다. 에마가 망가진 우라베는 차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런 데서 잡힐 것 같아! 놈이 도주하도록 그냥 내버려둘 내가 아니다. 어딜 가시나 네가 가야 할 곳은 나락의 밑바닥이다. 나는 우라베의 목을 졸라 신병을 확보했다. 그런 뒤에 루카와 합류했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모리와카 씨는 적의 머리통을 죄다 잘라버리고 돌아갔어요. 그렇군. 이번 고문이 펼쳐질 무대는 산중에 버려진 폐도로로 놈들의 차를 한 대 빌려왔다. 일어나 쓰레기. 바닥에 떨어진 쇳덩이를 내려쳐 우라베의 팔꿈치를 부러뜨렸다. 너는 고갯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습격해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한 가정을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시켰다.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우라베는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내놓았다. 웃기지 마! 고갯길에선 스피드가 전부야! 느려 터진 열등한 군뱅이들 따위 죽으면 어떻다고! 그 말을 들은 나와 루카와가 차에 올라탔다. 입만 살았군. 좋아, 그렇다면 똑똑히 가르쳐주지. 이런 쓰레기는 온몸이 갈려나갈 때까지 고통을 줘야 된다고요. 무슨 짓을... 차를 출발시키자 차에 묶인 우라베가 질질 끌려왔다.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온몸이 쓸리는 것이다. 무언가의 밧줄을 묶은 채 끌고 다니는 것은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고문이다. 죄인은 땅바닥에 몸이 갈려 장기간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과 흙바닥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일진데 차와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이라면 그 위력은 배가 된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론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과 몇 분 만에 놈의 피부가 까지고 속살과 뼈가 드러났다. 대부분의 살이 깎여나갔을 때 놈에게 물었다. 어때? 아픈가?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래, 살고 싶다고. 그럼 따라와. 나는 아까 전의 장소로 돌아갔다. 선생님, 타이어 교체했습니다. 수고했다. 그곳에는 우라베의 차가 있었다. 나는 우라베를 에마의 운전석에 억지로 태웠다. 무슨 짓을? 내게서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면 살려주지. 목숨을 건 레이스다. 그렇지만 팔도 부러지고 살도 다 쓸려 나갔는데. 실험 나와. 차에 묻고 한 바퀴 더 돌아줄 테니까. 이렇게 된 이상 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악셀을. 하지만 핸들조차 잡지 못해서야 운전이 가능할 리 만무했다. 제어를 잃은 차가 도달하는 길은 하나뿐. 인류 역사상 최단거리 충돌 사고네요. 우라베는 도망치기 위해 악셀을 밟다가 나무와 충돌했다. 차는 심하게 파손되었고 우라베의 몸은 처참하게 뭉개졌다. 살려주세요. 다신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제발 구급차를. 죽음을 목전에 둔 우라베가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지? 느려 터진 놈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할 땐 언제고? 그렇다면 너도 죽어도 할 말 없잖아.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으니 신념에 따라 지옥에 떨어져야지. 내장이 터진 우라베는 4시간을 고통에 몸부림친 끝에 흐느끼며 사망했다. 은하 주행해가 개멸되면서 물류도 원상복귀되었다. 한 잔 반이나 마셨다고? 나 술 잘 마시지. 진짜 술 못 마시신다. 얼굴이 토마토색이 됐어. 그 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님, 아기는 살았습니다. 어린데도 삶의 의지가 강하더군요. 유타, 의식불명이던 의뢰인의 아기가 회복한 것이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의뢰인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지. 고생했어, 아가. 사라져서 고맙다. 그녀와 함께 살아갈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